260페이지의 점유권입니다. 그 이상하게 대구만 오면 비가 오네. 자주 오는 비가. 예. 점유권과 관련해서 보통 점유권이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 배정이 되는데요. 물론 많이 나오는 애는 세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자주점유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주점유는 뭔가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꼭 소유권이 있는 점유를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처럼 점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슨 점유라고 한다고요? 자주점유. 꼭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처럼 점유하겠다. 그러면 이 자주점유의 반대말은 이제 타주 점유가 되겠고, 타주 점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타주 점유자인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타주 점유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무슨 점유가 된다고요? 타주 점유.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는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의 수탁자가 타주이기 때문에 타주인 자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산 매수인, 이 매수인의 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락인, 이 경락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죠. 또 이 도인, 이 도둑놈의 점유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에 해당이 되고, 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갔으니까 임대인, 이런 사람의 점유도 자주점유다. 자, 그다음 이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타주 점유였던 자가 자주 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전환이 될까요? 타주 점유였는데 자주 점유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자주 점유로 전환될까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다는 게 뭐냐면, 매매에 의해서 여기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타주인데, 이 사람들이 자주가 되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다. 새로운 권원이라고 하는 말은 매매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타주 점유를 시킨 자, 타주 점유를 시킨 자가 있어요. 타주 점유를 시킨 사람, 임차인의 타주 점유 시킨 사람이 임대인이고, 지상권 설정자가 시켰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이 사람들을 타주 점유를 시켰어요. 그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타주에서 자주로 점유된다. 타주에서 자주의 점유 개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말이죠. 타주 점유의 상속인이, 상속은 새로운 권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상속인의 점유, 이 타주 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은 타주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노비의 자식은 노비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주 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은 그대로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언제 시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점유 개시 시점입니다. 점유 개시 시점. 점유 개시 시점에 권원의 객관적 권원의 성질,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지금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객관적 권원의 성질, 이거 뭘까요?
이 권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임차권이냐 지상권이냐 전세권자냐 아니면 매수이냐 뭐 이런 권원의 성질인데 객관적으로 권원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 객관적이란 말은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매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로 가는 거고 계약서에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타주 점유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객관적 권원의 성질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나타난 그 권원에 의해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점유권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라서 상당히 그 처음에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만 읽어갖고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점유권은. 자, 그래서 일단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이걸 봤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타주 점유자들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한다는 거예요. 타주 점유자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직접 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를 갖다가 지금 직접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인은 이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간접 점유를 한다는 거죠.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태에 간접 점유에서 직접 점유가 일어나는 것을 이걸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맞는 겁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맞는 건데, 왜냐하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과 전대차 관계에 임차인이 뭐가 되냐면 간접 점유자가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간접 점유가 되니까 중첩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이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가 발생을 했는데,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했어요. 전전세를 하게 되면 전전세권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이 중첩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간접 점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점유에 해당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전대차라든가 전전세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판례가 자꾸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점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에 점유자가 따로 있다. 건물에 점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다든가 또는 임차권자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건물 소유자 위에 점유자가 따로 있다란 말은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건물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부지에 대해서 이 점유자가 지금 이걸 갖다가 점유권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하느냐라는 겁니다.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하느냐 했더니 점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이 건물 부지를 점유하느냐 했더니 건물 소유자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판례 자주 물어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교재에 가지고 계신 260페이지를 볼게요. 260페이지에 중간에 3번 동그라미입니다. 정 가운데 3번 동그라미, 건물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 대부분 판례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라고 하면 전세권자, 임차권자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얘기합니다.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깜빡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홀랑 속아버리는 겁니다.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 부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누구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요? 건물 소유자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파리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내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거 이 판례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이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냥 속게 돼 있습니다. 이 판례에.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일단 점유권에서 가장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면 5개가 일단 추정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계속적 점유, 이 5개는 추정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추정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책임을 안 진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 무슨 예외가 하나 있느냐 했더니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정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과실 책임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냐 했더니 점유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점유라고 하는 것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면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다가 점유권 행사하고 있죠. 앉아 있는 의자에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의자는 소유권이 여러 선생님한테 있는 거 아니죠? 원장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게 바로 점유권이다.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합니다. 자, 그래서 추정되는 게 5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 무과실 책임만은 추정이 되질 않아서 추정을 안 되니까 입증 책임을 점유자에게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어도 이게 시험 문제로 올라오게 되면 속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뭐 한 5분 뒤에 문제를 풀겠지만 칠판에 다 써놨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가가 간지를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칠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칠판에 있는데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 서술형으로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잘 집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게. 자, 조금 있다가 못 집어내면 어떻게 절단 내야 되나 어떻게 돼 이거.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간접점유자입니다.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에 의해서 점유가 일어나는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간접점유인데, 요 간접점유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못하죠. 사실상의 지배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 제목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간접 뭐라 그랬어요? 점유자. 점유권이 있네. 예. 간접 점유자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라고 돼 있죠. 제목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돼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으면 뭐 또 있냐면 점유 보호 청구권도 있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랬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고 점유권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력 구제권이 있는가? 자력 구제권입니다. 자력 구제권 간접 점유자에게 없다는 건데 시험장 가서 이걸 써먹으려고 그러면 뇌가 0.5초 내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해갖고 여러 번 이걸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써가지고 딱 문제가 올라왔을 때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이 점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이렇게 꺼내 쓰려고 그러면 여러 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쉬워 보여도 막상 본인이 할 때는 안 쉽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입니다. 이 직접 점유자에게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권도 있다. 점유권이 있으면 물권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도 있네요. 자력 구제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는 가사 도우미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 이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 보조자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키는 자가 있을 텐데 점유 보조자에게는 사실상 지배권이 있습니다. 이 점유 보조자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킨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 보조자에게 사실상 지배를 시킨 자가 점유주고 그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같이 없어요. 근데 점유주를 위해서 점유보조자가 자력 구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인데요. 이 상속인은 저기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지 호주에 가 있는지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몰라도 자동으로 상속이 돼서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가서 바로 재산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저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에 가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도 바로 임대인 소유주의 재산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는 거고 자력 구제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건데요. 어떤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어떤 부동산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등기를 갖다가 말소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위조를 해서. 그래서 갑이 등기 말소하고 위조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조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가 된 것은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입니다. 그러면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을 때 소유권이 상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상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상실하지 않아요.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등기가 자기가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었네요. 판례에 의하면 등기가 이전된 시점에 점유인도도 동시에 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기가 이전된 시점에 뭐도 넘어갔다고요? 점유인도. 점유인도도 함께 된 것을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인도도 그 무렵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을이 점유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로 봅니까? 차주 점유로 보죠. 왜냐하면 갑으로부터 매매로 사왔으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저기 써놨습니다. 매수인의 점유에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주점유라 되어 있잖아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그래서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왜? 매매로 사왔으니까.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시험 문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 부동산 소유자 A가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언젠가 알 겁니다. 원인 없이 자기가 등기가 말소가 돼서 지금 등기가 소멸됐습니다.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은 아니라고요?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가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갑을 거쳐서 을한테 넘어가 있네. 그래서 A가 갑을 찾아가서 이런 18 그랬겠지. 제가 차마 18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18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한테 을한테 가서 그랬겠죠. 갑한테서 사오셨는데 그 갑이 내 부동산을 위조해서 들고 가갖고 당신한테 파는 것 같은데 이거 원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등기 말소하고 이 부동산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이 등기와 점유인도를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매매로 사온 거를 누가 돌려줘?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을이 이야기를 했죠. 뭔 소리래? 나는 이거 매매로 사와가지고 당신 땅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도 없는 거고 당신 땅인지 당신 건물인지 알 수 없으나 나는 분명코 매매로 사왔고 그리고 난 정당하게 대금을 다 쳤으니까 이 부동산 못 돌려주고 등기 말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A가 등기부를 드리면서 이 답답한 양반아 이게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돼서 이렇게 갔다니까 당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 매매나 증여를 갖다가 매매나 증여를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자,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매매나 증여의 원인을 갖다가 매순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가라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다고요. 우리 기출문제. 자, 이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안 된다? 이거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거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저기 A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매매한 거 증여한 거 그거 다 원인 무효다. 그거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했다 그래서 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을은 현재 자주점유자이고 자주점유자이면서 점유자이죠 현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점자 그래서 점자 소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점자입니다. 점자. 그래서 점유자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안 된다.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자주 점유다. 아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니까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요약집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가지고 계신 요약집을 잠깐만 봐드릴게요. 262페이지로 가봅니다. 262페이지 꼭대기에 자주점이 해당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번째 칸에 그 빈출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빈출을 보니까 점유자가 점 박스 칩니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 매매라든가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권한이 부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꼭대기 제목이 뭐예요? 자주점이다. 거기 전합이라는 말은 전원 합의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합이 뭐라고요? 전원 합의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합 뒤에다가 그냥 자주점 이렇게 쓰세요. 다시 전합 옆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자주점유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자주점유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그럼 앞에 점이 하나가 앞에 시작을 점유자로 시작했죠? 끝머리 뭘로 끝났다고요? 자주점유. 그래서 자를 동그라미 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점자. 됐나요? 됐어요? 점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타주점유에 해당된다라고 되는데 그 소유자가 할 때 동그라미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타주점이다 할 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뭐가 됐어? 소타. 됐어요? 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점자소타. 점자소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판례가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잘 속습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에 해당되는 매매나 증여를 갖다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러면 틀려요. 타주점유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자주점이다. 자주점유. 소유자가 지금 점유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그 점유자는 뭘로 전환된다?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예요. 소타야, 소타. 그래서 점자, 소타. 이거 딱 정리하고 있으면 이 판례 금방 고르지만 이거 정리 안 돼 있으면 이게 뒤죽박죽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A가 나타나가지고 을한테 자기 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매매 증여를 주장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으니까 자주점유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A가 이제 을을 만나고 가면서 그러고 갔다는 거죠. 그래요. 4주 뒤에 봅시다. 이러고 가더란 말이죠. 아니나 달로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 자,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그래서 5월 1일자로 소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소 제기가 됐어요. A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10월 1일 날 확정 판결이 났는데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럼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나게 되면 패소 판결서부터 뭐로 되느냐 그랬더니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타주. 그러니까 저기 원소유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 매수인의 그 점유라든가 증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난리쳐도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럼 언제 돼야 타주로 전환된다? 패소 판결이 나와야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아무리 저 소유자가 원소유자가 와서 자기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는 건 뭘 봐야 된다고요? 패소 판결이 나와야 타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패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다만 소가 확정 판결이 제기되면 확정 판결이 나서 패소하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난 시점부터 해서 소급을 해갖고 소 제기된 이 시점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자를 봅니다. 다시
확정 판결이 패소 판결로 나면 점유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무슨 점유로 본다고요? 악의의 점유자. 무슨 점유? 악의. 악의.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좀 이따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못 맞춰.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하는데 이걸 왜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 잘 못 맞춰 잘. 자,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치의 악의의 점유자가 되면은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과실은 과실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예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요 세 가지를 과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요 을이 5월 1일부터 확정 판결 난 10월 1일까지 사이에 과실 자기가 임대를 놨으면 임대료 지료 토해내야 되고 자기가 썼으면 사용이익이니까 그거 토해내야 돼. 5개월치 토해낸다. 왜?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나요? 당연하죠. 악의의 점유자에게 없다 그랬으니까 누구한테는 있다고요? 선의는 과실 수취권이 있단 말이에요. 선의한테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받았고 패소 판결이 나면은 점유자 매수인의 이 점유는 무슨 점유로 넘어갔다고요? 타주점이라니까. 이래서 이 문제 풀겠나 이래갖고 이거. 다시 확정 판결이 나면 무슨 점유라고요? 타주점이요. 그러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무슨 점유로 간다고요?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수용이거든요. 수용인데 이걸 감정가로 주고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자체가 지금 점유를 했습니다.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수용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기 때문에 자주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간접 점유자는 무슨 자라고요? 점유자 맞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자 아니죠. 세 번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박스 과실 없이 점유한 거 추정다. 과실 없이가 뭐예요? 무과실. 여기 써놨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한다. 틀렸잖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이 추정한다. 3번 틀렸잖아요. 과실 없이.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잖아요. 들을 때만 쉽다. 들을 때만 그래서. 자, 네 번째.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그렇죠. 여기 써놨습니다만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갔어요? 타주.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과의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을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수탁자. 다시 한번 갑이 을과의 명의시탁 약정을 했으니까 갑이 명의시탁자, 을이 뭐가 된다고? 명의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다. 여기 보세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뭐가 된다고요? 타주.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다. 자, 이제 어디를 가냐면 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5번입니다. 5번 점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번 틀렸다? 몇 번? 2번 틀렸어. 2번. 자, 점유에 관한 설명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의 자주. 소유의 의사가 뭐라고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서원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거 추정된다. 추정된 게 몇 개 있다? 5개. 여기 써놨잖아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적 점유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전부 다 추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점유자가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가 되면은 패소가 된 시점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 점유. 근데 지금 뭐라고 줬어요? 악의의 점유. 틀렸잖아요. 소가 패소가 되면 패소 확정되면 뭐로 넘어간다고요? 타주. 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면 악의는 언제 악의가 된다 그러는데요. 소가 제기된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소 제기된 이걸 잘 못 맞힌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고 패소 판결이 나면 타주 점유. 그럼 2번은 패소가 확정됐다고 그랬으니까 패소가 확정되면 악의의 점유자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타주 점유.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매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매우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추정된다. 그게 민법 200조에 대한 조문입니다. 민법 200조 조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걸 갖다가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민법 200조 조문 그대로예요. 근데 이 조문은 대법원 판례가 어디만 적용된다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다고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 봐요. 선의의 점유자는 뭘 한다고요? 과실 취득이에요. 누구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를 못하는 거고 악의의 반대말은 선이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을 취득한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점유가 침탈이 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갈 건데 4번 옳은 것으로 돼 있죠? 문제가 뭐로 돼 있다고요? 옳은 거.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자격에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자, 본권이 없대요.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만을 의미한다. 맞이 틀려요? 틀렸죠? 본권은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한물권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권은 뭘 포함한다고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에 뭐가 들었어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들었죠? 다시 한번 제한물권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러면 지지전, 유저지를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권이 없다는 겁니다.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다. 이걸 뭐라냐? 불법 점유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 점유자. 그럼 소유권도 없고 용익물권도 없고 근데 목적물을 점유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바로 불법 점유자예요. 그런 자도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불법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불법 점유자는 뭘 못한다고요?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니은번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자주점유의 권한 뭘 주장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뭘 주장했다고요?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어요. 자주점유의 권한, 그 자주점유의 권한이 뭐라고요? 매매, 증여 이런 겁니다. 이런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주점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로 전환된다.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했다? 점자. 그러니까 점자니까 자주점이가 되지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 여기 했잖아. 여기 지금 그 원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당시 갖고 있는 건 매매 증여로 그거 가져가서도 당시 소유권 없다. 돌려달라라고 해서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주점유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라야 타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패소 판결이 나야만 타주로 넘어간다. 패소 판결이 나야 타주로 넘어가지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난리치고 갔다고 해갖고 그게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자소타 이렇게 딱 외워놓는다. 점자소타 시작을 딱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그래서 타주로 전환되지 않으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그 점자예요. 점자. 자, 디귿번 갑니다. 그 결론 틀렸다는 소리고 디귿 갑니다. 자기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가서 그 다음에 리을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네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거기를 박스에 임의로 양도했다. 임의로 양도한 거는 갖다 바쳤다 그래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했어요. 그래도 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이 점유에서는 말이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침탈. 이 침탈이나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점유자, 그 점유자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일 수가 있는데 뭐 지상권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점유자가 누군가에게 임의로 갖다 바쳤습니다. 거긴 지금 임의로 양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로 양도한 것은 침탈 침해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구로부터 침탈 침해 받은 게 아니라 양도했으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갖다 바친 건 침탈 침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되지 않으면 간접 점유자는 돌려받지 못하느냐?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떻게 돌려받아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점유권으로 못 돌려받아. 오늘 처음 한 얘기는 아니야. 이것도. 점유권으로 못 돌려받는다 뿐이지 뭘로 돌려받으라고요? 소유권에 기한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왜? 침탈 침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소유의 물건이 없었으니까 그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안 되더라도 그건 자기 소유권은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유권은 침탈당한 게 아니니까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란 말은 맞다.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점유권은 갖다 바친 것은 임차인이 갖다 바치든 전세권자 갖다 바치든 이렇게 인도했다, 양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침탈 침해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 미음번에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규칙사유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거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 슬러시 잘라봐요.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걸 오신했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오신한 경우에 이것은 자주점유로 봅니다. 다시 한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믿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갖다가 판례가 뭐라 본다고요? 자주점유. 오신한 점유로서 자주점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믿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 거기서 일단 자주점유가 나왔다 그랬어요. 판례가 자주점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에 의해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주점유이면서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근데 자주이면서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이거는 전손해배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음번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그러면 자주점유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뒤에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라고 했으니까 슬롯이 끊어봤을 때는 거기서 판례가 자주점유를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 자주는 나왔는데 그 뒤에 자주 뒤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규칙서로 의해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족하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선의 점유여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선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물론 타주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란 말도 안 나왔고 이 타주가 아니라 악인데 잘못 써놨다 이거다. 선이란 말만 나왔지 선이란 말도 안 나왔고 악이란 말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선인지 악인지 아무것도 뒤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주만 지금 딱 나타났지 그 뒤에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악이었을 때는 전 손해배상으로 가는데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현존 이익만 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놨냐 말이죠. 그래서 미음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졌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해서 보셨고요. 우리 교재 하나만 잠깐 봐 드릴게요. 그 262페이지입니다. 거의 262페이지 중간에 말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그런 말이 써놨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재기한 때부터 뭐가 된다? 악의 점유자다.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연습이 이렇게 그렇게 또 하는 여기 패소가 확정되면 뭐로 간다고요? 타주라니까. 패소가 확정되면 타주고 패소 확정 났으면 소 제기된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악이 좀 거기 지금 써진 건 소 제기된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악이. 그러면 패소 판결이 났을 때 타주란 말이 안 나왔죠? 그건 저 뒤에 따로 돼 있어서 그래.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가 확정되면 무슨 점유로 간다? 타주. 패소 확정되면 소 제기된 시점까지 소급해서 뭐로 넘어간다? 악의의 점유자. 패소가 확정되면 타주고 타주에서 판결과 동시에 이제 소가 제기된 시점 확정 판결은 10월 1일 날 확정 판결이 났고 소가 제기된 5월 1일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악의의 점유자다 이게. 소가 제기된 시점. 왜 소 제기됐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갖고 또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 사실관계를. 자, 그 다음에 거기 262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면 점유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점유의 전환이라는 말이 뭐냐면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타주에서 자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권원, 거기 써줬잖아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 가지고 다시 소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타주 점유자를 타주 점유 시킨 자에게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된다 이랬습니다. 그 내용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가지고 뭘 할 거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